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라제를 비롯해서 이 바이오 업종 관련주 상승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양한 모멘텀 거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승 배경이 있었을까요? 예, 신라제 시장 흐름이 현재 성장주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 기관성 자금, 특히 국민연금 등 대형 펀드들, 또 국민연금 같은 그런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신규 지수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공이 작용되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현재 코스닥 150 ETF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ETF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매수가 더 강해진다는 논리 때문에 더욱더 매수가 쏠리면서 그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펀더멘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른바 NR, Not Rating 종목들이죠. 현재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자산 가치는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 넘어가죠. 장중 한때 10조 원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이들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이오 다음 코스닥 랠리에 같이 동참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에 대한 윤곽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많은 섹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게임주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음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NC소프트나 위메이드나 게임빌, 넷마블, W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들 종목들을 현재 주목해야 되는 또 상승 배경 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 종목들이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 특히 NC소프트는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요. 그것이 4분기 때에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는 더욱더 더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또 컴투스, 또 위메이드도 턴어라운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또 다음 연도를 맞이해서 현재 신작 게임들이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NC소프트, 웹잼도 마찬가지고요. 넷마블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추세적으로 그들의 전체적인 외연, 현재 매출도 그렇고요. 또 그들이 다루고 있는 게임의 종류, 장르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또 그 다양해진 장르를 통해서 각 부분 좋은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출을 통해서 수출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또 현재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전 정부와는 좀 다르게 게임과 관련돼서는 다소 온건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죠. 정부 규제가 완화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모양새 또는 바탕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건데요. 몇 가지 게임과 관련돼서 그 의미를, 또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 종목들 각각의 중요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 현재 지금 리니지 M을 통해서 봄을 알 수 있듯이, 또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그런 모바일 게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리니지 같은 PC형 헤비 게임입니다. MMORPG라고 하죠. 다중 역할 수행 게임인데요. MMORPG는 도저히 모바일에서 구현되지 않았던 아주 무거운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들이 최근 들어서 모바일로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얼마 안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니지 M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몇 가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일단 단말기가, 특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사양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 단말기를 통해서 현재 아주 헤비 게임까지 구현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기술 수준이, 또 단말기의 사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배경된다고 한다면 역시 그를 통해서 이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현재 즉 고사양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도체 수요 진작에 일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와 같이 엮어서 볼 필요도 있는 그런 상태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새로운 현재 장르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장르의 영역이 확대됐다는 측면으로도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컴투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컴투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은 서머너즈 워즈죠.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이, 이 게임이 만들어진 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이 게임이 수명을 다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인기를 계속 얻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사용자들의 그간 짧은 현재 이용 기간을 벗어나서 상당한 충성도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모바일 게임이 그전 길어봐야 1년 정도 했던 건데 지금은 3, 4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PC 게임 인기도보다 로열티보다 더 강하고 긴 듯한 그런 측면도 최근 들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 이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 특정 게임 컴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네요. 특정 게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점입니다. 이런 약점이 충성도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상당히 보강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게임들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 탈피하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거의 88%고요. 리니지 M 같은 경우에서 국내를 벗어나서 대만과 또 유럽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게임이 그동안 중국에 좀 밀려 있었던 건데 특정 장르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MMORPG, 또 하나는 총싸움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W게임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게임 업체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해서 초대형 M&A를 통해서 세계적인 게임사로 거듭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W게임즈라는 것이고요. 또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소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이제 그것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OSMU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니지입니다.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넷마블이 개발을 했죠. 그 소유권은 현재 리니지, 현재 NC소프트에 있습니다. NC소프트 자체 리니지 M을 개발을 했죠. 한 가지 게임을 통해서 두 가지 모바일용 게임이 개발이 됐습니다. 모바일 게임뿐만이 아니겠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캐릭터 사업이나 또는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등으로 현재 사업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매출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또 상당히 효과적으로 경우에 따라 상당히 폭발적으로 현재 만들어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가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금년부터 더욱더 연기금이 넷마블이나 또는 필어비스, 컴투스 같은 그동안 잘 사지 않았던 게임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중 넷마블은 금년 들어 3,700억 원이나 웬만한 대웅주보다 많이 매수했다는 것 초점을 맞춰놓고 그들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